소변 문제로 비뇨기과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데도 소변 증상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저한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입니다. 소변 문제로 비뇨기과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데도 소변 증상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치료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분들도 있고요. 저한테도 딴 병원에서 치료를 오래 받아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저한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병원 다니셔도 소변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 중에 80-90% 이상은 이런 비슷한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변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소변 문제 있으신 어르신들 보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줌 줄기도 약해지고 소변도 좀 급해지고 자주 보고 하는 증상이 처음에 생깁니다. 근데 이 정도 증상으로는 병원에 잘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일상생활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되면은 병원에 오십니다. 예를 들면 다음날 지장을 줄 정도로 밤에 자꾸 깨는 증상, 소변을 잘 못 참아서 속옷에 소변을 지리기 시작하는 증상, 또 소변을 보고 싶은데 전혀 안 나오는 증상 같은 게 생기면 그때는 대부분 병원을 찾아오세요. 이런 이유로 가까운 비뇨기과 가면요, 비교적 간단한 검사 몇 가지 해보고 나서 전립선 암은 문제 없고 전립선 비대증이니까 약 드셔봅시다 하고 약을 한두 알 정도 처방을 받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은 효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 70% 분들은 효과를 보시게 돼요.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을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약 용량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 드시고 나서 소변 증상이 좀 좋아지기는 하는데 효과가 약간 미흡해요. 약의 종류는 맞는데 약의 용량이나 효과가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치료약은 알파 차단제인데요.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평활근이 이완되면 전립선 출구가 넓어져서 소변을 원활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알파 차단제를 너무 시게 처방하면 저혈압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을 좀 약하게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약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작용을 조심스럽게 잘 관찰하면서 약의 용량을 늘리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야간 단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변 때문에 밤에 여러 번 깨게 되는 증상을 많은 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십니다. 밤에 여러 번 깨면은 다음날까지 지장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증상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이 야간뇨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서 아까 말했던 알파 차단제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야간 단뇨는 야간뇨하고는 기전이 좀 다릅니다. 야간 단뇨는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증상인데요. 젊었을 때는 잘 때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나와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서 밤에 소변 자체가 많이 만들어져요. 야간 단뇨 때문에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 중에는 알파 차단제 추가로 항이뇨 호르몬제를 드시면은 증상이 아주 극적으로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전해질 이상 같은 부작용이 가끔 있기 때문에 꼭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광 기능이 나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 소변 나가는 출구, 전립선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또 소변을 짜주는 펌프 기능을 하는 방광이 좋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소변을 잘 못 보시면 대부분 출구,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펌프 기능을 하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은 효과가 떨어지고요.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 중풍, 디스크, 고령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광 기능에 대한 추가 검사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센 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약이 안 듣는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 결과가 좋으려면 당연히 수술 받고 나서 증상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 분들만 잘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 결정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전립선암, 방광암 등의 다른 심각한 질환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딴 병원에서 비대증 치료를 오래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해보고 전립선암이나 방광암 같은 비뇨기계암을 새로 진단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비뇨기계암 증상들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변 문제로 처음 병원에 가면은 비뇨기계암은 괜찮은지도 검사를 철저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래전에 충분한 검사를 했었어도 지금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도 검사를 처음부터 한번 새로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은 비뇨기과를 다니시는데도 소변이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증상을 꼼꼼히 보면은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병원이나 치료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게 보셨나요?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